3차시 물적자원관리, 재정관리, 재무행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이제 회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금전 거래 등 어떠한 조직체의 재정적인 활동과 수지에 관한 사실 확인, 또 그 결과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관점에서 본 기록과 분류 및 요약의 기술이 바로 회계입니다. 재정적인 거래를 분류, 기록, 요약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고 표준화한 기술적 방법을 회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23조 4항, 34조 제3항 및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 회계 및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 회계 및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총칙을 보게 되면 첫째, 사회복지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이 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업무 전반에 관한 회계가 법인회계입니다. 또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회계가 시설회계고요.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가 수익사업회계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법인 및 시설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와 맥을 같이 하죠.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가 회계 연도입니다. 다만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회계 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는 사실, 차이가 있죠? 셋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증한 표준 연계 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을 사용해서 재무회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 업무를 보겠습니다. 회계는 단식 부기에 의하지만은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는 필요한 경우 복식 부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의 차이점을 알아야겠죠. 단식 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하지 않고 단지 현금의 수지 및 타인과의 채권, 채무, 즉 재산의 증감만을 기록하는 것이 단식 부기입니다. 이에 반해서 거래의 이중성을 회계 처리에 반영해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방식이 복식 부기가 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사무 관리 주체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고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해당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집행 시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 출납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게 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비치해야 할 회계장부로서는 첫 번째, 현금 출납부, 두 번째, 총계정원장, 세 번째, 재산대장, 네 번째, 비품관리대장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리 업무를 보겠습니다. 월별 혹은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종결하여 정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재정보고서 작성 및 발행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조직의 재정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월별, 분기별 재정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시설 내부 및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말에는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차 대조표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정보기관과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자, 회계감사의 의의와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감사. 이 회계감사의 주요 관심사가 뭐예요? 재정 기록의 정확성과 표준화된 양식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하는 점이죠. 그 내용에는 교부금이나 계약사항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 과정 중에 마지막으로 예산을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회계 기록을 대상으로 지출의 적법성을 검증하는 것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회계감사가 필요한 것이죠. 법인의 회계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는 감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당해 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일 재산 상황이나 또는 업무 진행에 관해서 부정이나 불미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회계감사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감사의 목적에 따라 규정준수 회계감사와 운영회계감사로 구분이 됩니다. 규정준수 회계감사는 기관의 재정 운영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시행되고 있고 재정이나 다른 보고서들이 적절하게 구비되었는지 조직에 적용된 각종 규칙과 규제들을 조직이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운영회계감사를 보게 되면 예산과 관련해서 바람직한 프로그램 운영의 산출 여부,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효과성과 능률성 등의 문제에 관심을 나타내어 규정준수 회계감사의 약점을 보완하는 감사가 운영회계감사입니다. 이러한 운영회계감사는 목표 달성을 하였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산출물이 예산 비용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감사의 주요 검토사항을 보겠습니다. 예산 파트가 있고 후원금 파트가 있고 인사가 있고 기타가 있는데, 자, 예산에 있어 가지고 반드시 지금이니까 올해니까 2019년 기준에서 2월금, 그럴 때 2월금 및 2018년 잔고증명서와 통장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잡수입, 잡지출 내역 확인을 해두고 원천징수 확인을 합니다. 또 퇴직 적립금 확인을 하고 예산상 과지출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예결산 추경 공고를 확인하고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이 맞는가 보고 기능 보강 사업의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예산 파트고, 두 번째가 후원금 파트인데요. 지정 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비지정 후원금 중 직접비와 간접비 사용 유무를 또 보게 되고, 후원금 공고 실시 여부 등이 후원금 파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인사 파트가 검토상에서는 근태사항 및 연차 확인하죠. 지출원, 수입원 결혼 시 업무 인수인계 확인 및 지출 수입원 변경 보고 확인합니다. 채용 시 공채인지 이 여부를 확인하고, 또 호봉 책정에 적정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인사 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타 사항으로서 차량 관리 대장을 보게 되죠. 보험 관련 확인을 또 하게 되고, 기관 운영 일지 등을 또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지도점검의 주요 검토사항은 예산, 후원금, 인사, 기타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모금의 유형을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 일반 모금이 있고 특별 모금이 있습니다. 일반 모금은요, 프로그램 진행과 사무실 운영 등 기관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운영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이 일반 모금이고, 특별한 모금 기간이 없으며 항상 진행이 되며 편지나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 모금은 뭡니까? 기관의 세입 증가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아이템을 판매하고 이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행사도 가능합니다. 또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를 초대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특별히 부담하게 하는 행사가 가능합니다. 대중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겠지만은 연말 이웃돕기나 공동모금 시기, 여름휴가 기간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자산모금이에요. 캐피탈인데 기관의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실시하는 모금을 자산모금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 재활병원이나 대학 등에서 거액 기부를 통해 시설이나 설비를 확충하고 있다는 얘기죠. 전문적 경험이 있는 모금인데 컨설턴트가 반드시 필요하죠. 기관에 꾸준히 기부했던 일반 기부자, 재단이나 기업이 요청 대상이 됩니다. 자산모금. 네 번째가 기획모금, 플랜드 기프트죠. 유서나 계약과 같은 사전 계획을 통해서 기부자 사후에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지기관에 기부하는 형태죠. 유산증여는 사회복지기관을 위한 가장 좋은 자금 원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모금의 방법에서도 풀뿌리 모금이 있죠. 그래스 루트라 그래서 풀뿌리 모금. 모금 초기 단계에 간편하게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물건을 판매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마케팅 마인드가 필요하죠. 여기는 사람들의 심리에 맞는 전략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모금입니다. 거부당하는 경험을 많이 겪을 수 있게 되므로 경험 많은 전문가의 세일즈 테크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부당하는 경험이 많아져요. 또 일종의 손 내밀기 전략과 같이 개별 가정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대인 접촉을 하거나 전화, 웹 등을 통해서 간접적인 접촉도 가능한 풀뿌리 모금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대중모금입니다. 단체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를 점검을 하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재정 집행과 기관의 투명성을 위해서 회계나
조직 운영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내부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채우고 나머지를 대중에게 모금으로 의존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모금을 위해서 여론뿐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ARS 후원 모금과 전국 17개 시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온도탑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모금의 단계는 첫 번째, 전략과 업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활동 계획을 위한 일람표를 만들고 모금에 필요한 책임, 자원과 방편들을 자세히 명시해야 되겠죠. 두 번째, 예상 기부자를 명확히 파악합니다. 기관 모금 계획과 요청에 누가 관심을 가질까? 기관의 미션을 지원하려는 기부자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 누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등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부자를 양성을 해야 되겠죠. 스스로 기부하겠다는 사람을 기다리기보다는 기관의 사명에 관한 기부자의 관심을 유발해서 참여를 유도, 지속적으로 그들의 관심을 끄는 노력들이 추진돼야 됩니다. 네 번째가 실질적으로 모금을 요청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복지기관의 기부 요청에 응하기까지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은 기부자의 욕구와 태도를 파악해서 원하는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돼야 돼요. 기부액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회계 보고를 해줘야 되고 감사 표시를 통해서 지원에 대한 피드백을 반드시 전달해줘야 됩니다. 모금의 전략의 첫 번째는 효율적인 모금을 위한 최적점을 찾아내줍니다. 모금 활동에는 충분한 시간과 경험을 통해 검증된 방법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적으로 접근과 관리가 용이한 상태를 골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회나 기관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기부자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기부를 요청하거나 한 번이라도 기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다시 한번 접촉을 시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분화, 구체화된 모금 형태를 설계해야 되죠. 소액 기부에 대한 기준을 낮춰가지고 좀 더 많은 기부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고요. 네 번째로 기능을 상실하거나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프로그램은 과감히 중단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출구 전략이 필요합니다. 복지기관의 사기 행각이나 불황에 따른 모금의 급감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안을 반드시 두어야 됩니다. 플랜 A, 플랜 B, 플랜 C 설정이 중요하죠. 사회복지기관에서의 모금, 펀드 레이징, 이 사회복지기관에서의 펀드 레이징 수칙과 계획이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89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후원금의 관리, 이것도 후원금의 범위 등, 또 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역 통보,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이상으로 재정관리, 물적자원관리까지 3차시 수업이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